어필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좀 파악을 많이 하는 경향이 좀 많아서 저는 이런 소설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배우의 시리즈가 몇 권이나 있어요? 요게 국내 이제 번역된 거는 21편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100편이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21편 이외에도 계속 시리즈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실제로는 셜록 홈즈가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레그레는 인기가 그렇게 없어서. 있지가 않기 때문에 시리즈가 더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실제로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인가를 마지막으로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르신명이 이제 64년도인가요? 64년도에 이게 아마 책이 나왔을 텐데 그때 이후로 쓴 책들은 그렇게 심도 깊게 보지는 않는 경향인 것 이게 같아요. 탄생이 된 건 레그레라는 캐릭터가 탄생이 된 건 1931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지 꼭 80년이 된 해래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등장한 네, 벨기에 소설의 작가입니다. 그러게요. 네. 벨기에 소설 작가인데 왜 프랑스인가요? 참 난감하네요. 이게 저는 솔직히 되게 생소한 그 작가이기도 하고 책이기도 해서 지금 되게 찾아본 건데 메그레라고 하는 이름은 드라마인가 무슨 출연물인가 그래서 뭐 영상으로 본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착각일 수 있고요. 아니요, 메그레가 되게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요. 이제 음성 없이 이렇게 개그를 하는 외국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 이후에 나온 아 그래요? 네 그분이 영화 두 편을 메그레 시리즈 미스터 빈? 네 미스터 빈이죠. 미스터 빈이 영화 두 편을 드라마 두 편을 했는데 그게 메그레 시리즈 그래요? 네, 그래요? 드라마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상으로 있구나. 네, 국내는 KBS에서 한번 방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 두 편이. 네, 두 편이 방영을 했었고 그때도 저도 챙겨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상 매체로 나올 때는 요게 그래도 사건이 좀 확실한 작품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미스터 빈 역할을 했던 그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갖고 네 그래서 정말 감명 깊게 봤던 그런 또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츠비 같은 경우는 영상화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더 그렇죠. 많이 찾아본 느낌도 듭니다. 이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멋있게 잔을 들고 딱 이런 장면은 지금도 유명하죠. 그죠, 이거는. 폭죽이 빵빵 터지면서. 지금 저도 뭐 영화로 접하고서는 소설을 알게 된 상황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근데 이제 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뉴욕의 삶이다 보니까 화려하긴 하지만 이제 문체 자체가 정말 이제 뭐랄까요? 이거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느낌도 아니고요. 이게 좀 정갈하지만 세련되고 정갈한 느낌인데 중얼중얼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느낌의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의 플롯은 정말 별게 없습니다. 그냥 여자를 심플하죠. 네. 이제 개츠비라는 사람을 만나서 파티도 한번 해보고 이제 여자도 만나고 근데 여자의 사건이 터졌고 이걸 해결하고 다 죽어버리는. 개츠비의 일대기죠. 네. 그래서 왜 개츠비가 위대한가에 대해서는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역설적인 네. 위대함이죠. 네. 근데 이제 저 어릴 때는 이제 한 사랑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이 그래서 위대하다. 네, 사랑에 대한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사랑을 했었나봐요. 사랑하고 싶어 했죠. 해보셔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포레스트 검프를 보고 다시 이 책을 보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이게 아닌데. 그때 감성이 아니에요. 네, 그때 감성이 아니에요. 그냥 따뜻하게 사랑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이거 법정 공방에 가야 됩니다. 네. 동의하는 바람. 네, 법정 공방으로 가야 돼요. 정말 줄거리가 별거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긴 하지만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이제 저한테는 영화보다 글이 더 먼저 저한테는 읽혔었던 책이라 그런지 오히려 제 개인적인 감성으로는
위대한 개츠비 영화가 덜 화려한 네, 맞아요. 네, 느낌이 들어요. 네, 덜 화려하고 어떻게든 화려하게 보이려고 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멋있는 그림을 저는 그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츠비를 보면서 뭐 저렇게 표현해서 되게 멋있긴 하지만 아쉬운. 저는 이게 번역본보다 네. 원소를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원서입니다. 이 원소군요. 네. 오. 원서에다가 뒤에는 이제 해석본이 들어가요. 해석본이 들어있고. 네, 그래서 저도 원서를 읽으면서 봤는데 아무튼 이제 문체가 그러니까 영어 문체다 보니까 저가 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제 좀 노력을 해가면서 저는 읽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읽었고 내용도 재밌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책들이 이제 뭔가 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책, 뭐 줄거리가 있거나 그런 책들이 아니라 저한테는 좀 감성적인 책들이라서 저의 총평은 제가 이런 소설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그리고 실제로 추천하기에는 이런 감성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책들이 아닌가. 왜냐면 이게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이제 위대한 개츠비한 소설도 누군가가 읽었을 때 정말 지루해서 막 이제 못 읽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그레 시리즈도 좀 그런 거 유난히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이거는 탐정이라고 하면서 탐정 같지 않은 그냥 심리 상담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얘기를 아직 읽어보진 않아서 교철의 봄은 읽어보진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추론해보건데 지금 얘기하시는 뉘앙스가 일반적인 수사물은 과정을 끊임없이 연결을 해서 결과에 도달을 하죠. 탐정들이 하는 그 수사의 과정, 그것들이 시간 배열일 수도 있고, 사건의 배열일 수도 있고, 사고의 배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결국은 이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총평을 하자면 이제 제가 요런 그러니까 이제 인간 감성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한다거나 인간 감성 교류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사건을 해결한다거나 뭐 사건의 흐름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진 않아요. 네, 그죠. 네, 저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이 인간이 얼마나 인간 참가를 했는지 아니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런 거에 좀 궁금함을 많이 쏟는 것 같아요. 범인을 잡아내냐 못 잡아내냐는 의미가 없다. 네. 인간이 범인일 수는 있잖아요. 범인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범인이 된 이유가 저는 궁금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네. 왜 그러기로 결심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죠. 왜 그 장소를 선택을 했는지, 네.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어떤 이렇게 과정을 겪었길래 그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의 이제 연관관계, 인과관계, 뭐 이런 게 궁금하다는 거죠. 네, 사람의 연대기를 알고 싶은 거죠. 저는 완전히 성향이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저도 소설을 과거에 썼지만 제가 좀 주절주절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제 저랑 이제 좌회전님은 같이 소설을 썼죠 과거에. 그때 뭐 읽으셔서 그때는 어떤 감성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독자 입장에서 제 글을 읽었을 때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주절주절하는 좀 감성도 있고 그리고 저도 뭔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그때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무라카미 하루키도 당연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문체를 저도 한번 써보고 싶은 것도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흐름에 맞춰서 좀 하고 싶었는데 뭐 저야 역량이 좀 떨어져서 네, 역량은 떨어지지 않고요. 제 느낌에는 훌륭했어요. 되게 독특한 색깔이었고 근데 문제는 저랑 같이 작업했을 때 그 문맥이나 문체 이런 거는 느낌이 베르베르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좀 다크했거든요.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고 탁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캐릭터를 설정해 놓고 그 캐릭터를 극에다 옮겨 놓다 보니 다크해진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긴 했지만 딥다크해졌죠. 네, 되게 다크한 거예요. 네. 뭐 탄생 배경도 그렇고 탄생 배경은 아니고 삶의 배경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눌하고 암울한 상태의 주인공을 자꾸 그리다 보니까 다른 주변 환경들도 그렇게 설정을 해야 얘가 더 몰입감 있게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탁월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 이 사람 자체가 어둡나? 뭐 이런 생각이 의심이 들 정도로 되게 밝고 쾌활한 친구인데 너무 다크해서 아 이건 또 다른 어떤 세계관인가 정신세계인가 되게 조심스러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베르베르나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교차로의 방 같은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개츠비하고는 살짝 맥락이 좀 비슷해요. 약간 어둡고 탁하고 뭔가 부정적이고 막 욕지거리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개츠비스러운 그런 뉘앙스의 글을 쓰셨었는데 뭐 이제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도 저의 소설을 네. 이제 같이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기회가 되면이 아니고 그 기회가 올 겁니다. 아. 네, 우리도 이제 현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경험을 꼭 곳은 아니고 언젠가는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네.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교철의 밤이 분량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글씨가 굉장히 큽니다. 의외로 폰트가 크고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가볍고 짧게 읽을 수 있는 글인데 이야기 위주로 설명을 안 하는 거 보면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스토리의 몰입감보다는 네, 감성의 움직임이 묘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번 뭐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 책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라서 더 추천을 하는 것도 있고. 잠깐 찾아봤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 걸 보면 재밌는 책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메그레 시리즈가 몇 권까지 있냐고 물어봤던 거는 네, 제가 아까 저의 이제 도서 습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기는 네, 1931년부터 72년까지 103편을 썼대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21권 정도 네, 나왔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추리 소설의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코난 도일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그 여류 뭐죠? 생각이 안 난다. 네. 누구지? 아가사 크리스티. 아가사 네. 아가사 크리스티 같은 경우도 그 굉장히 작품이 많은데 많죠. 네, 다자가 처음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가 한 80년도 초중반쯤에 네, 맞아요. 그 시리즈로 이제 출간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첫 건이 정확하게는 뭔데 아마 에비스 살인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이제 뭐 처음부터 한 권 출간이 되다 보니까 시리즈 내가 읽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책이 출간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리즈를 보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혹시 이런 이제 메그레 시리즈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전반적인 시리즈를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셜록 홈즈 시리즈도 우리나라에 전집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재밌는 이야기들만 몇 개 들어와 있었고 전집은 번역이 안 되고 안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니아들이 생기고 어떤 기획이 생기고 그런 이슈가 생기면서 전집 내지는 전편을 갖고 들어오는 이슈가 셜록 생겼는데 홈즈 전집은 근데 한 10권 남짓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얘기가 되게 방대하고 많거든요. 그분들 책 많이 쓰신 분이라서 되게 많은데 짧은 이야기도 있고 긴 이야기도 있고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걸 대체로 모았는데 공교롭게 제가 알고 있는 과거의 전집은 그 풀 번역본이 아니에요. 완역본이 아니다. 네, 완역본이 아니고 물론 그렇죠. 완역본을 읽기는 상당히 힘들 경우가 많으니까 많이 네, 함축을 하고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요소적인 부분들 많이 드러내는 경우가 많죠. 많죠. 그랬던 건데 최근에 그 진짜 완역본으로 전집 내지는 완역본 전 시리즈가 셜록 홈즈. 셜록 홈즈가 이제 좀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 셜록 홈즈도 우리나라에서는 전집을 한글로 완벽하게 번역된 걸로 전체를 다 접하기는 어려울 만큼 시장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통전 소설이 뭐 셜록 홈즈 1등이라고 하면 이제 이 신동의 소설은 굉장히 좀 기초적인 상태라 마이너한 거죠. 네. 보면. 정말 그 와중에도 저는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21권이.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집을 다 갖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아가사 크리스티도 80개네요.
타이틀만 보면 굉장히 많이 네, 막 엄청나게 많이 쓰셨는데 추리소설만 그래요 지금. 근데 셜록 홈즈 시리즈도 그러니까 코난 도일의 작품도 이 정도 되는 분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비슷한 분량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17개, 20몇 개 정도 이야기만 알려져 있다시피 하니까 찾아보면 아마 셜록 홈즈도 꽤 이른 시기에 전집이 들어왔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완역본은 최근에야 돼서 우리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그것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라서 네. 저도 응원은 늘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저의 종평은 그렇고요. 네. 오늘은 그러면 저희가 소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봤고 네. 이제 각자의 소설 그리고 각자의 읽는 스타일이라든지 각자의 취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뵈러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톡 튀는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대화를 나누러 오겠습니다. 네, 저는 톡톡 튀는 걸로 더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저희가 또 재미있어 하는 그렇죠. 부분이라서 이 고민하는 것도 한번 찍고 언젠가는 그거 보면은 그 우리 주제 정하는 것도 한번 네. 주제 정하는 그래서 것만 올리는 해도 것도 저희가 재미있어 하는 거라서 아무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번에 그러면 저희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